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한 4-5주 정도 되죠. 4-5주 정도 되는 수업 중에서 병원, 보건의료와 병원의 이제 전반적인 것을 가르치게 된 이제 오세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학 오기 전에 저하고 이제 요게 좀 BIT 쪽 과목이죠. 보건의료 쪽 과목이긴 한데 요것을 진행을 할 것이고, 자, 요게 이제 베이스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면 뭐 의료법이라든지 뭐 원무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병영경영학이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 과목이 전반적인 것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입학을 하기 전에 병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과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지금 강의 공유하는 곳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을 학교에서 뭐 배운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 자체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렵지는 않고 전반적인 어떠한 이 시스템이나 하는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보건의료와 병원이라는 과목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IT 쪽이고 앱 개발자가 될 것이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특별하게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은 보건의료 IT 쪽이잖아요. 그쵸? 헬스케어 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헬스케어 쪽에서 이게 병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헬스케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죠. 그래서 뭐 병원도 있을 수 있고 약국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웰니스 관광을 하는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제약회사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범위 자체는. 하지만 뭐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수혜 대상이 되는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퍼블릭 헬스 쪽이라든지 뭐 요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쉬운 거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찝은 게 병원이란, 그래서 병원에 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제 이 보건의료 쪽에서 익숙한 것이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익숙한 게. 익숙한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뒤에 의료법이라든지 원무행정이나 이런 데 다 같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건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 이름은 오세영이라고 하고요. BIT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의료행위란 무엇인가부터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병원에서 하는 어떠한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료행위라 그래요. 자, 그래서 병원이라는 건 조금 뒤에 설명하고 그 앞에서 하는 우리가 무엇인가 보건의료 했을 때 그럼 의료라는 건 무엇이냐? 의료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게임을 한다, 뭐 롤을 한다든지 뭘 한다 그러면은 게임 행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 그것을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의료라는 것도 역시나 의료 행위라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의료 행위냐? 이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대학 공부는 고등학교 때랑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배운다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전문적으로 깊숙하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아는 네이버에 있는 그 얕은 얕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뭐 많이 그런 것보다는 무엇인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1000개, 10,000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개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학교에서 하는 거 핸드폰으로 다 찾아보면은 다 나와요, 인터넷에.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에서 하는 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정보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것이 이제 틀리지 않은 올바른 정보냐 이런 거를 거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확고하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게 이제 대학 공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진행을 할 때 이 하나의 단어, 특히 제 과목 같은 경우는 단어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듣고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그냥 들으면 이해가 돼. 근데 설명해 봐라면 설명 못 해. 그건 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은 거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사람의 질병의 진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동물의 질병을 진찰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뭐 강아지 뭐 또또를 진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엇이죠? 질병을 진찰을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병을 진찰을 해요. 그럼 진찰만을 의료라고 하느냐? 아니죠.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고 또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인간들이 하는 행위들아. 여기 요새는 재활까지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의료 행위의 대상은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누구예요? 이 글에서 보면은 사람이죠. 예. 인간이 의료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어떠한 것을 무엇하는 것이냐? 그러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간한테 발생하는 무엇이요? 질병이에요. 예, 질병이 의료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보면 인간이게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사람의 질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질병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것이 의료 행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치료만 가지고 의료 행위라고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치료에다가 뭐가 들어갑니까? 진찰 예방. 자, 진찰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관찰하고 진찰, 그러니까 보는 거죠. 예. 이게 진찰이에요. 그런 다음에 확실히 이 환자는 뭐 예를 들어서 호흡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 소화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진찰이 되어서 나왔다. 검사를 하겠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술로 하든지 아니면 약물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치료가 방법이 확정이 될 것이고, 자, 이런 게 의료 행위예요. 그러면은 아팠을 때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만 의료 행위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방하는 것도 의료 행위죠. 자, 예방이라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아프기 전에 아프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예방 행위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예방 주사라든지 아니면은 미리 아프지 않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요새는 재활행위라 해서 다 치료까지 다 끝났어요. 치료까지 끝났지만 원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뭐 재활 운동이라든지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료 행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의료 행위라는 것의 범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넓다라는 거예요. 자, 넓은데 자, 여기서 보시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의료 행위라는 것을 할 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국 의료 행위라는 것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아파요. 아프니까 이 이유는 무엇일까? 진찰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되게 재활을 하고 혹은 아프지 않도록 건강한 상태일 때부터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란 말이야. 결국은 이것을 다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은 사람들이 아프다라는 것, 질병 상태에 있다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현재의 상태보다 무엇인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내가 원하는 상태가 100이라 그러면은 현재 상태가 100이면 100 이하에 있는 상태죠. 이것을 100의 단계로 끌어올려 주는 것이죠. 혹은 조금 더 위로 올려줄 수 있고 이런 게 다 묶어서 의료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진찰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고 요새는 재활 행위까지 이 안에 들어가더라. 자, 그래서 의료 행위를 할 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의료 행위라는 것을 치료에만 국한해서 하는 생각을 이제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료보다 그 이외에도 아주 많은 행위들이 다 의료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진찰 행위가 들어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이나 의원에 가시면은 실제로 많은 의료비가 나오는 행위는 치료 행위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면 진찰 행위에서 실제로도 많이 발생을 해요. MRI, CT 다 진찰 행위죠. 예.
그리고 무슨 어떠한 무슨 조영제를 놓아서 촬영을 한다라든지 조직 검사를 한다라든지 치료행위예요? 다 아니에요. 다 진찰행위란 말이야. 왜 그러냐? 정확한 진찰이 이루어야지 그것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쳐서 무엇이라고 하냐? 의료행위라고 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의료행위라는 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럼 그 특정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의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죠. 제가 하는 의학적 판단 안 된다는 거죠. 의학적 판단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하는 어떠한 판단 아니죠. 의료행위 절대 아니에요. 네. 의료행위라는 건 딱 하나예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한 행위만이 의료행위다. 예. 우리 할머니가 배가 아플 때 약손이라 그래서 배를 진짜 문디겨주면 다 나았다고 칩시다. 예. 근데 실제로 막 복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게 신기한 손인 거야. 신비한 손이어서 아픈 환자들한테 배를 문디겨 줬더니만 다 배가 나았어. 그럼 할머니가 하는 행위도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범위 내에서 다 해결하세요. 어때요? 의료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의료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라는 거는 뭐냐?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뭐가 있다? 시술로서 시술을 한다,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이든지 주사를 넣든지 이러한 행위로서 행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한다. 자, 이건 뭐냐? 아무나 손을 댔다가는 보건위생상 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야? 무면허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아무나 했다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그냥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누가 하는 거다? 의사들한테만 허용된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할 수가 없는 행위예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받죠. 무면허죠, 무면허.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운전 못 하잖아요. 예, 운전 뭐가 없어서 못 하죠? 면허가 없어서 못 하죠. 면허가 없어서 못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게임으로도 많이 했고 할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운전면허를 따기 전 사람들까지는 왜 운전을 못하게 금지를 할까요? 함부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길에서 자동차를 굴리다가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라 도로교통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금지를 해서 누구만 할 수 있게 한다?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운전면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죠. 무슨 면허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의료행위예요. 의사들. 자, 그러면 의대생들,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지금은 이제 의전원이라서 의과전문대학원이 됐죠.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는 행위, 가족들이 아파서 내가 이제 졸업반이야 하는 행위, 이것은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당연히 없겠죠. 왜요? 의사가 아니죠. 학생이죠. 의대생, 의과대학원을 다니는, 의전원을 다니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죠. 면허가 없죠. 의사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플하게 여러분이 접근하면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인데 이 의사는 뭐냐? 의학 교육을 제대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법적으로 만들어낸 범위 내에서 받았는데 어떻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에요. 받기만 한다고 의사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의대생이나 의전원 학생들은 의사가 아니구나. 그럼 그들이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플하게 접근하세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혹시 주변에 의전원이나 의대 다닌 사람이 마치 자기가 이제 미래 의사라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 아직 면허 못 땄잖아. 그러면서 어떠한 막 의료에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한다고 다 불법이에요. 그거는 다 불법이에요. 이들이
어떠한 병원에서 실습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 특별하게 봐줘요. 그거는. 그래서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도하에서 한다 그래 갖고 뭐 법적으로서도 그것은 용납을 해주지만 이들이 만약에 그냥 막 사회에서 나 대학 이제 곧 졸업해 잘 아는 것 같아. 그럼 잘난 척하면서 했다. 이건 다 뭐예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 이건 뭐가 있어야 된다? 면허가 있어야 된다. 졸업을 하고 의사 고시를 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하는 판단이나 시술 행위를 의료 행위라고 합니다. 자, 간호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도 면허제도죠. 그럼 간호사가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가 하는 행위도 큰 범위에서는 의료인에 들어가거든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료 행위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간호사들이 하는 거는 간호행위라고 해서 따로 좀 얘기를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뭐 그건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 아주 첫 시간에 중요한 거는 의료행위라는 건 무엇이냐? 인간의 질병을 진찰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재활도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데 의사들의 판단과 시술만이 인정을 된다. 그 외에는 무조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의사는 누구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의료법에 가서 배워보시면은 자, 그럼 해외 의사 면허는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해요. 외국 의사 면허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시술이란 거는 한국에서 의료 면허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의료업태라는 거, 의료업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법에서 이제 더 다룰 내용이고 일단은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의료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료인. 자,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말한 단어예요. 의료인. 의료인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딱 정의가 된 단어인데 의료법 제2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요 5종만 의료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치의생사는 의료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뇌피셜은 다 끊어버리세요. 그냥 딱딱딱 정의되어 있고 이런 것만 이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이게 그것에 대한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데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정확하지 않잖아. 예. 의료인 아니에요. 치의생사 의료인 아니에요. 치기공사 의료인일까요? 의료인이 아닐까요? 의료인 아니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면요. 간호조사 간호조무사 당연히 아니죠. 없잖아 이 범위 안에. 다르잖아. 다른 단어잖아. 자, 그렇다라면 또 누가 있어요? 약사가 있네요. 약사는 의료인일까? 아니죠. 없잖아요, 범위 안에. 없어요. 의료인 아니에요. 의료인은 딱 5가지요. 쉽게 얘기하면 의료인은 크게는 2종류, 세분화시키면 5종류입니다. 자, 2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의사, 간호사. 딱 2개만 의료인이에요. 자, 보면 의사가 3종 세트죠. 의사들 중에서 의사, 그리고 일반적인 의사, 그리고 치과 의사, 치과는 치과대학원, 뭐 치과대학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 그리고 한의사. 예, 크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의사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에 관련된 3종 세트. 간호사는 2종, 간호사와 조산사. 자, 간호사는 알겠는데 조산사는 뭡니까? 자, 조산사는 뭐냐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임신한 그 임산부를 관리를 한다든지 아기를 낳는다든지 뭐 요런 쪽,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관련된 그러니까 아기 관련된 이제 그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이에요. 쉽게 해서 간호사예요. 그럼 조산사는 따로 나눠져 있는데 조산사 그러면은 요 5가지는 어떠냐? 당연히 면허가 있겠죠. 의사 면허, 치과 의사 면허, 한의사 면허, 간호사 면허, 조산사 면허가 다 따로 존재하겠죠. 다 따로 존재하는데 요 조산사는 그러면은 간호대에 안 가고 조산사만 할 수 있는 대학은 없고 요런 면허 따로 딸 수 없나요? 없어요. 자, 조산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뭐 1년 정도 경력이 해당 경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따는 게 조산사 면허. 그러니까 쉽게 하면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서 의료인이라는 건 이 5종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덕지도 아니지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5가지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 5가지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의료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5가지 이외에는 의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료인이에요. 자,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의 뭐예요? 면허를 받은 사람.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를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면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항상 얘기를 할 때 면허와 자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요.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선배들을 얘기로 할게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제가 실제로 막 물어봐요. 면허와 자격의 차이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면허는요, 무엇인가 어려운 거고요. 자격은 무엇인가 조금 더 쉬운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정답이 아니죠. 자동차 면허 따는 게 어렵습니까? 기사나 산업기사 따는 게 어렵습니까? 기사나 산업기사 훨씬 어려워요. 운전 면허 따는 것보다. 기사나 산업기사는 면허예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이죠. 그게 더 어렵단 말이야. 그쵸? 그게 뭘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면허는 좀 더 전문적이고 자격증은 전문적이지 않다. 운전면허가 전문적인가요? 애매하단 말이야. 자, 보시면 의사는 면허제를 갖고 있어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의사야. 자, 변호사는 자격입니까? 면허입니까? 면허제예요. 변호사 면허예요. 자, 또 뭐가 면허제일까요? 변호사도 면허고 면허제고 건축사 면허거든요. 면허란 말이에요. 뭐지? 자, 결론을 얘기하면은 면허와 자격은 가장 큰 차이는요. 법적으로 일단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금지시켜놔요. 금지시켜놓고 특정한 조건을 채우는 사람들한테만 허용을 해주는 것을 면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자격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여러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더라 해주는 게 자격증이야. 자,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컴활 자격이라고 칩시다. 자, 컴활 자격이 없다고 혹은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이 없다고 컴퓨터 하면은 불법이 되나요? 아니죠. 상관없어요. 예. 코딩 자격증 없다고 하면은 안 돼요?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없어도 상관이 없어. 자, 일본어 자격증, 영어 자격증, 뭐 스페인어 자격증 이렇게 있죠. 어학 인증 자격증 있죠. 자격증 없다고 그 언어 하면은 불법이에요? 아니잖아요. 돼요. 하지만 특별히 얘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격이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자격증. 면허는 뭐예요? 일단 하면 다 불법이야. 쉽게 해서 운전면허.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불법이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죠. 면허를 취득한 사람한테만 특별히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치면은 의료인도 마찬가지겠죠. 의료 행위, 의사들이 막 진찰하고 환자를 다루는 행위. 자, 이 행위 자체가 어떻다? 일반인들한테는 다 금지되어 있더라.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다?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만 오픈해 주는 거죠. 특별히 오픈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면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야. 누구나 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돈을 받고 누구를 변호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불법이다. 건축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면허와 자격의 차이점이에요. 자, 의료인이라는 건 그렇다 보니까 뭐다? 면허를 받은 사람이더라. 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자, 근데 누구의 면허? 보건복지부 장관. 그냥 민간요법 및 대체의학시술자들은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지침을 넣는 사람이에요. 손에다 이렇게 침 넣는 거 있죠. 그 사람 의료인입니까? 의료인이 아닙니까? 아니죠. 예. 한의사도 넣을 수 있고 일반인한테도 오픈돼 있죠. 수지침은. 자,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들은
민간요법 및 대체의학 시술자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거를 이제 그 독일 같은 국가는 대체의학 시술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준의료인처럼 대우를 해주기도 해요. 영국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한국은 이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 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다 의료인이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이, 이건 뒤쪽 한번 자르고 갈 건데,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것이 결국 무엇이냐? 의료라는 건 무엇이고, 그러면 그 의료에 대한 주체는 누구시고, 누굴 대상으로 하고,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고, 요약하면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인간이 질병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진찰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재활하는 행위, 이런 게 의료 행위구나. 근데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의료인, 특히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어떠한 사람들이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준 면허를 갖고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은 일을 한다. 이유는 뭐냐? 그런 것은 보건의료상 위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오픈해 주는 것이더라 라는 거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면허를 받는 의료인은 누구냐? 5가지 종류가 있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가 의료인이구나. 거기까지가 첫 번째 이 강의예요. 첫 번째 우리 첫 시간 3시간 중에. 자,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자, 요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것을 한번 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PPT에서, 다음 PPT가 아니라 다음 이 영상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의료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병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병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병원만 있는 게 아니죠. 병원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그 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